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이런 거는 아니고 고객들이 묻고 또 저 전문가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협회 막내 스태프가 오늘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에서 유일하게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20대고 90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여지없이 물어보니까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보통 이 젊은 친구들이 뭐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도대체 투자 경험이 있어서 이거 가상화폐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가상화폐부터 그냥 솔깃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 건지, 그리고 투자 정보나 이런 거를 어디서 취득을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자 경험은 아예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전문가 같이 하시는 분들 한숨을 네, 네. 주변에서 물론 주식 같은 투자 수단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좀 꽤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친구들이 네. 이제 요즘 그 시기에 코인이 되게 핫했다 보니까 코인으로 뭐 흔히 말해 갈아탄다고 하면서 코인을 시작하게 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일부 친구들이 뭐 권유 아닌 권유를 해서 제가 코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뭐 어플도 친구들이 깔아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코인이라는 투자 수단을 처음 이용해 보았고요. 뭐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냥 소액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네,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적금 같은 거를 좀 적금이 만기되었을 때 그중에 일부에 좀 목돈을 넣는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봤고요. 그래서 금액은 보통 정말 적게 하는 친구들은 50만 원, 그리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많이 하는 친구들은 1000만 원까지 하는 거 주변에서 보았어요. 네. 그리고 정보 같은 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친구들의 얘기를 통해서 친구가 산 코인을 나도 사봐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워낙 이제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누구의 말을 듣고 사봤자 뭐 이렇게 시기를 놓치면 저는 수익을 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스스로 그냥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가끔은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에서 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쪽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이 좀 난 때도 있었나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이제 한 3월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올해? 네네, 올해였고, 그때 이제 친구가 이제 워낙 수익이 좋다 해서 같이 이제 시작을 들어갔던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네, 거의, 한 20-30%? 이제 뭐 물론 소액이어서 뭐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수익을 이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초반에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네, 별로 네, 친구들이랑 코인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뭐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생기던가요? 일단 이로 인해서. 네, 일단 코인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워낙 장이 안 좋다고들 하니까 뭐 장이 이제 좀 좋아졌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금액을 더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저는 아예 이제 코인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걸 계기로 주식이나 다른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이제 주식 같은 다른 투자 수단을 이용해 볼 계획은 좀 있습니다. 10년차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원진 AFPK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간단히 소개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객분들의 재무 설계 상담 및 투자, 보험, 은퇴 상담을 하면서 가끔 재테크 강의도 하고 있는 최원진 AFP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가 가상화폐 그 투자를, 코인 투자를 지금 직접 하고 있는 20대로부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실제 이제 고객을 현장에서 만나시니까 고객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어떤 조언을 주로 해주고 계신지 그걸 좀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보고자 오늘 자리에 모셨는데요. 작년 3월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특정금융정보법.
에서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다라고 정의를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객으로 하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 세탁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하게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어떤 법이 마련되니까 이제 잇따라서 이제 과세 한 세법에서도 이제 이거를 정의를 내려서 이제 과세하겠다 이렇게 이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 그 다음 해 연도에 5월에 자진 신고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화폐 관련한 뭐 투자나 이런 거를 너무 위험하다고 이제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좀 조언이 필요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갖고 직접 뛰어드는 연령대가 있는지 또 뭐 어떤 경로에 그런 고객들을 자주 접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시는지. 일단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관련 질문들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나 20, 30대 분들 위주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질문, 많은 상담을 주고 계시고요. 간혹 가다가 40대, 50대 분들도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고객 대면 상담을 할 때는 저랑 이제 직접 만나다 보니까 그런 가상화폐 얘기들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있긴 하신데 아직까지도. 그런데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할 때는 저랑 이제 안 보이는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서스름 없이 상담을 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온라인 상담이란 건 어떤 상담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담당자, 전문가를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상담 예약을 하고 채팅이라든지 전화 아니면 화상으로 인해서 상담하는 그런 네이버 엑스퍼트나 네, 그런 것들. 특히나 20대, 30대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뭘 질문해요?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네. 누구도 모르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딱히 뭐 답변을 많이 못 드리긴 하는데, 네네. 근데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그게 맞는 거긴 하죠. 네. 네네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지금 투자에 관심이 갔는데 지금 들어도 괜찮은 건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좀 많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자산이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매월 이 정도 이제 여유 자금이 있는데 여기서 몇 %를 가상화폐에 넣어도 괜찮은지,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고 계세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전문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답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네요. 되게 이제 묻는 그렇죠. 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미국 FP 협회에서 그 미국도 이제 FP 저널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투자에 관한 서베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가상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2018년만 해도 가상화폐 투자를 1.4% 정도만 하고 있다. 응답자에. 그렇게 나왔는데 2021년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15%가 활용을 하고 있고 26%가 이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8%,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이게 이제 괜찮은 투자 수단 같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2021년에는 28%가 괜찮은 수단이다. 이 밖에도 48%, 응답자의 48%는 가상화폐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있고 관련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3%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반반 정도 나왔어요. 투자하지 않는다가 52%, 투자한다가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수단, 이제 가장 좀 인기 있는 투자 수단이 뭔가를 봤더니 이제 1위가 ETF, ETF 투자를 늘리겠다. 이게 36% 나왔고요. 그 다음이 가상화폐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내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게 이제 26%가 가상화폐를 늘리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요새 핫한 ESG 펀드, 그게 이제 24%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가상화폐가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주목받는 투자 수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철 유행이다 또는 사기다 절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야 할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이게 딱히 이거를 막 전문가가 있긴 하나요? 전문가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튜버들 네네네. 말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딱히 큰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상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언이라든지 상담을 드리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질문처럼 이제 앞으로 시황이라든지 전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기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암호화폐도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네. 투자 수단에 대한 공부가 네. 필히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네네. 특히나 시중에는 정말 많은 가상화폐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화폐들이 어떻게 탄생된 화폐인지 앞으로 어떻게 뭐 전망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따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리고 혹시나 뭐 내가 투자처를 정했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정책도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화폐를 골랐다 그러더라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막는다든지 시장 상황이 안 좋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새 어때요? 지금은 중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의 제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도 이제 조금 있다 과세가 되다 보니까 장이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손실도 많이 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특히나 4월까지 네. 거의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까지 네. 상승을 했었어요. 무섭게 올랐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인을 접하게 됐고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24일 기준으로 8천만 원 하던 가격이 3,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무섭게 또 네, 지금 3,800만 원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네.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네네.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네.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 자산을 이렇게 올인하는 것보다는 자산의 적정 비율만큼만 크지 않은 비율만큼만 투자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젊은 분들 조금 이렇게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최대 30%, 조금 이제 자산을 모아가는 분들한테는 10% 정도 비중만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솔직히 뭐 손실 좀 나더라도 전체 자산에 큰 타격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이라 그러면은 투자 자산으로 괜찮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왜 이제 이 가상화폐 투자를 그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가지고 같이 관리해주지 않는지 그 이유 또는 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에서 3,8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큰 변동성을 감당하기가 좀 너무 힘들다는 거. 우리가 뭐 조언을 드리고 상담을 드렸는데 당장 내일 하루아침에 그 자산이 반토막 난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이 상담 좀 꺼려할 게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되게 크게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제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어려움인데 네. 일단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이면 끝나는데 이 암호화폐는 그게 끝나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변동성도 심한데 그 변동성 심한 장이 24시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소액으로 하신 분들은 괜찮긴 하지만은 거기에 내 자산에 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밤에 잠도 잘 못 잘 뿐더러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좀 꺼려 한다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조언을 좀 드리는 것 같으세요. 예. 근데 말이 먹히나요? 안 먹히죠.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내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 주위 분들이 이제 그걸로 해서 수익을 많이 보는 걸 봐왔기 때문에 거기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려도 그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 하고 있다든지 예, 오히려 제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한 가지 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ETF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그 SEC에 지금 8개가 등록 신청해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그냥 약간 모르는 비트와이즌이 좀 약간 모르는 어떤 이 회사들이 이렇게 ETF를 출시하려고 했다면 허가를 기다렸다면 지금은 피델리티가 이미 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뭐 대형 미국 증권사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블랙록 뭐 이런 좀 굵직한 대형 증권사들에서도 고객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은 그 제도권 영역으로 이게 들어와서 포트폴리오 편입시키겠다 이런 편입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뭐 같이 비슷하게 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워낙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도 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ETF 나오면은 막 투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세 문제도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뭐 이렇게 이 기타 소득으로 아마 인정이 될 텐데 이거 가상화폐 가상자산도 지금 세금을 내야 하고 ETF 같은 관련 자산도 판매가 된다면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ETF가 출시된다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저희도 과세 낸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은 받지만은 금융 자산으로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ETF가 출시되면은 그때는 이제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유동성 있게 좀 더 활발하게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유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런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개별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ETF라든지 펀드 투자를 하잖아요. 저희 대신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줄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데 이 가상화폐 ETF 같은 경우도 그 맥락으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희가 공부하는 대신에 그 전문가들이 코인을 골라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변호사 낮은 투자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ETF가 출시된다 그러면 정말 적극적으로 제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고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또 재무설계사들, 금융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정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적합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걸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저희도 조금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해야지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재무설계사들이 보통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서 노후 준비 또 워낙 미래 일이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좋든 싫든 간에 비트코인 등 좀 새로운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국 FP협회가 지금 7월에 하는 서머 아카데미에서도 가상화폐 투자를 다루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이거 관련한 과세 도입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과세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가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또 7월 FP 저널에도 소개가 나가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바쁘신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관련 말씀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